여기저기에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이슈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파악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화우 노동그룹의 김대현 변호사님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시민안전 문제도 대두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사업 전반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만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16개의 법률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처벌 규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처벌 규정, 손해배상 책임 및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보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형사 구성 요건으로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와 그 밖의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주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감옥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누가 경영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이 실무 경향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느 범위에 대해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바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의 문제입니다.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제어 또는 통제할 수 있고, 경영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지는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의 관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업체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중 사망의 결과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이른바 과로사와 같은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 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이 있어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느냐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되는 절차와 구조, 수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중대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반 형법의 적용이 문제됩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각각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거나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등으로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통상적으로 재해조사에서 출발합니다. 재해 발생 상황이 파악되면 필요한 서류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건설산재지도과에서 담당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업무는 총 13개의 수사관할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재해조사에서 출발하고 실제로도 초동조사 단계에서 해당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경위나 위반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이 대부분 확인됩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조사, 특히 사고 초기 단계에서의 초동조사 단계에서부터 엉뚱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해 발생 직후에는 대부분 경황이 없기 때문에 재해 발생 경위 등과 관련하여 각자의 판단이나 추정에 기초한 진술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잃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고 차분하게
정확한 사실관계와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궁금해하거나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자적인 정보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처리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에 이르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717건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 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입니다. 검찰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경까지 총 60건을 기소하고 18건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67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0월경까지 중대산업재해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총 27건으로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과 관련한 건설공사 금액이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된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4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의무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럴듯한 외형이나 문서를 만들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노동법무 담당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쟁점들에 관한 법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립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후 중대재해 대응 TF는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발간하고 국내 주요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을 위해 컨설팅과 중대산업재해 사건 대응 업무를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